예, 연말정산 이제 기부금 2편인데요. 간단한 기부금 이제 계산하는 거 정말 심플한 거 간단한 거 한 3개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작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이제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간단한 계산은 그리고 서식 작성,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를 한 3개 정도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부금이 세금이 줄어드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자금 기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20만 원을 기부했다고 치겠습니다. 정당에다가 2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면 10만 원을 기준으로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은 9만 909원이 되죠. 이 금액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절세가 된다. 바로 세금을 빼준다 이 말입니다. 세액공제. 그리고 1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 있죠. 초과하는 금액은 10만 원 곱하기 1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5,000원이죠. 그래서 합치면은 한 10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절세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10만 원 기준으로 밑에 거는 요거 곱하고 그죠? 초과하는 거는 15% 곱하면 그냥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예.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법정 기부금을 200만 원 했고 지정 기부금을 1000만 원 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전부 다 전액 다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볼게요. 그럼 법정 기부금은 자, 200만 원 곱하기 15%. 법정 기부금은 소득 금액 내의 기부 금액이라면 전부 다 100%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15%, 1000만 원 기준으로 1000만 원 밑이면은 15%죠. 그래서 30만 원 이제 절세 금액.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요. 800만 원까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5% 나눠야 되기 때문에 법정이 200만 원을 이미 써버렸죠. 그래서 1000만 원 마이너스 200 하면 이제 800만 원이죠. 800만 원 곱하기 15% 해주면은 120만 원이죠. 그래서 120 하면 이제 15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000만 원, 지정이 1000만 원이니까 800밖에, 800 나왔죠? 그러니까 200 남았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200 곱하기 이때는 30%가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0만 원 곱하기 30% 하면 60만 원.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치면은 210만 원입니까? 예, 210만 원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요. 자, 이 사람의 이제 근로자니까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900만 원을 했다고 치면은 얼마를 이제 받을 것인가 이 말인데요.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부를 많이 하더라도 항상 한도를 먼저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이라 그랬죠. 종합마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근로자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로소득 금액이 이제 연말정산하면 나오거든요. 요 금액을 이제 한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975만 원 곱하기 그렇죠. 30%라 그랬잖아요. 30%.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곱하기 30%. 종합소득이 그냥 바로 급여만 있다. 내가 그냥 직장만 다닌다.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근로소득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862만 5천 원이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요.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한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900만 원 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도를 초과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초과하는 거는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죠? 900만 원 마이너스 요 금액, 그죠? 그리고 이걸 빼주면은 37만 5천 원. 요거는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간다. 2월 되는 거고요. 자, 요 금액 862만 5천 원 곱하기 그렇죠. 1000만 원 미치니까 그죠? 15%죠. 그럼 120만 원 정도 이제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120만 원 정도 연말정산할 때 절세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37만 5천 원 요 공제 한도를 초과한 요 금액은 이제 다음 해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 가지고 요 금액 플러스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또 지정기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또 한도 계산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자, 네 번째 사례는요. 자,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자, 21년도 그리고 20년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2022년도 2월 달이라 치면은 21년도 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정기부금은 60만 원 했고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아닌 곳에 했습니다. 54만 원. 그리고 지정기부금, 자,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자, 요 세 가지는 2021년도에 당해 연도죠. 그러니까 이때 기부한 거고, 2020년도에 기부한 게 이제 2월 된 거 넘어온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인데 2천만 원을 했어요. 2천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연말정산할 때 400만 원 공제를 받았어요. 이 금액도 이제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400밖에 공제를 못 받고 이제 21년도에 넘어온 게 1600입니다. 1600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자, 법정, 지정, 2월 지정 이 네 가지가 이제 2021년도에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이제 공제 대상 금액인데요.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설정을 했습니다. 법정 기부금은 전액 다 공제받는다 이렇게 보고요. 요것도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 이것도 54만 원 전액 100%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2월 된 것도 요것도 1,600만 원 전액 공제 대상이고요. 다만 그죠? 요게 이제 2,400 중에서 500만 원만 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1,900만 원은 이제 한도를 넘어서 가지고 요거는 이제 2월 된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월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자, 기부금 2월 공제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넘어온 거하고 단기분이 충돌할 때, 동시에 있을 때는, 그렇죠. 넘어온 거 2월 우선 공제, 넘어온 거 먼저 공제한다 그랬죠. 그리고 2월 된 게 또 두 가지 동시에 있을 때, 그래서 19년도 거도 넘어왔고 20년도 거도 넘어왔다. 그러면은 2월 된 게 두 가지가 동시에 넘어왔죠. 그러면 오래된 것부터 먼저 공제하라. 그러니까 19년도 거를 먼저 공제하는데 지금 사례에서는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적용될 거고, 그래서 2월 된 걸 먼저 소진시킨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기부금도 말이죠. 순서가 있다 그랬죠. 기부금끼리도 서로 순서가 있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이 제일 먼저 소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도 종교단체 아닌 게 그죠? 순위가 앞서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이제 맨 나중에 이제 공제금액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보면은 자, 2월 법정이 1순위인데 자, 2월, 그죠? 2월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단기분 두 번째, 그 다음에 종교 아닌 단체 지정 기부금 2월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단기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교단체 기부금 2월 먼저, 단기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부금 공제 순서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이제 명세서 작성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도대체 누가 1순위고 누가 2순위고 3순위고 4순위냐 이걸 보면요. 자, 일단 법정이 1순위죠. 그런데 2월 된 게 없잖아요. 얘는 당해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1번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지정 중에서 종교단체 아닌 거. 이것도 2월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2순위. 3순위는 뭡니까? 그렇죠. 지정기부금 종교 중에서 2월 된 게 먼저 한다 그랬죠. 2월 공제금 우선의 원칙. 그래서 얘가 먼저 이제 넘어온 게 먼저 공제를 받는다. 그래서 3순위. 이게 맨 나중에 이제 4순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부금 영수증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부금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부한 단체한테서 이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영수증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자, 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기부단체입니다. 어디에 기부를 했는가? 교회, 사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단체의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요. 반드시 이 번호를 받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번호에 따라서 국세청이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호가 없으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고유 등록번호라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기부 내용 이건 적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무슨 명세서라고 했을 때 이 명세서가 가지는 의미는요. 국가 입장에서 막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을 국가가 정말 알고 싶다는 겁니다. 국가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주었느냐 이게 바로 명세서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누가 그죠?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주었냐 이 네 가지가 국가가 가장 알고 싶은 건데 모든 세법에서 정한 명세서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 요건 밑에 잘렸지만은 또 4번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는 총 1, 2, 3, 4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번을 보면요. 자 1번을 보시죠. 1번은 인적사항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거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느 회사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그죠? 요 회사, 그리고 각종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인적사항 1번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본인의 정보를 여기에 적고 근로자의 회사를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따라서 코드를 갖다가 기부금 코드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가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법정기부금 10번, 그리고 지정기부금, 자,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 40번,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41번. 그래서 실무에서는 10, 40, 41 이 세 가지가 99.9%는 이 세 가지 코드만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코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정, 지정 10, 40, 41 이 코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부금 명세서의 이제 2번입니다. 2번과 3번을 동시에 우리가 봐야 돼요. 동시에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아셔야 될 거는요. 자, 위에 보면요. 2번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 밑에는요. 구분 코드별 기부금 합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기부금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기부금에 따라서 법정 기부금 얼마고 지정 얼마고 이렇게 기부금에 따라서 순서를 배열한 거고 이거는 누가 기부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한번 눌러주시죠. 그렇죠. 누가, 그 다음에 어디에, 마지막 얼마를 기부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국가가 알고 싶은 거는요. 2번, 3번 서식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누가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가 그죠?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이걸 금액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요. 여기 적는 거는요. 당해 연도만 적습니다. 당해 연도만 적고요. 2월 된 거는 적지 않습니다. 즉 작년에 공제를 못 받고 넘어온 거 있잖아요. 거기는 2번, 3번에 적지 않습니다. 그건 여기 4번에 적습니다. 4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따라서 당해 연도 2020년도 2월 달 연말정산할 때는 2021년도입니다. 21년도에 기부한 금액을 2번, 3번에 이제 적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2번 보시면요. 자, 코드가 있죠. 자, 10번, 그렇죠. 법정. 40번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 41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자, 기부 내용은 금전입니다. 돈을 기부했다. 그럼 금전. 아니고 내가 현물을 했다. 그러면 현물도 적으면 되는데 99.9%는 전부 다 금전으로 나올 거예요. 돈을 줬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내가 어디에 기부했는가? 그렇죠. 요렇게 단체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단체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자, 관계 코드. 누가 기부했냐 말입니다. 누가 기부를 했는가. 요거는 전부 다 본인이 기부했다. 홍길동 본인만 적었는데요. 여기에 또 배우자 또는 자녀 이렇게 다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본인만 제가 넣었습니다. 자, 건수는 이렇게 1 또는 이 건수는 뭐냐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했다. 그럼 12를 적고요. 합계는 이 12번 하는 금액에 합계를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귀찮기 때문에 그냥 12번은 그냥 한 번 해가지고 그냥 합계 이렇게 적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가 했는지, 그죠? 누가 했는지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적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요. 그다음 요걸 보시면요. 3번은요. 이제 기부금 종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을 집계를 합니다. 요게 뭐냐면요. 요게 10번이잖아요. 법정기부금.
여기 40번 보시죠. 종교단체 외 지정. 그죠? 여기 41번 종교단체. 따라서 법정 얼마. 그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아닌 거 얼마. 종교단체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우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누가 했는지 요 금액도 찍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합계 금액이 이제 다 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2번, 3번을 통해서 누가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가 이제 국가는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4번을 가겠습니다. 이 4번을 이제 잘 적어야 되는데요. 이 4번은 뭐냐면요. 연말정산 결과 기부금을 얼마를 공제를 했느냐 이걸 갖다가 결과를 여기 적어가지고 국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이 사람이 자 2021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이렇게 공제를 하고 또 2월은 얼마 됐습니다. 이렇게 국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당해 연도도 나오고 2월 금액도 다 등장해가지고 얼마 공제받을 게 있는데 얼마를 공제하고 그리고 남은 거는 얼마다. 2월은 얼마다. 이걸 전체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당해 연도 2월 금액 다 표시가 돼요. 그런데 자, 자세히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기부금 조정명세 있잖아요. 기부금 코드가 있죠. 법정이 맨 먼저 왔잖아요. 아까 순서 기억하시죠? 법정 먼저 온다 그랬죠? 그런데 2월이 없죠? 당해 연도만 했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60만 원. 그죠? 60만 원이죠? 그리고 공제 대상 금액은 아까 전부 다 대상 금액이라 했잖아요.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다 100% 된다. 그래서 60만 원 적는 거죠. 그 다음에 40번. 종교단체 아닌 지정기부금. 이것도 2월이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 왔죠? 54만 원. 54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자, 요거요. 41번 종교단체 지정 2019년도 아닙니까? 그죠? 2월 된 거죠?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20년도 연말정산할 때 400만 원을 썼어요. 1600이 넘었죠? 따라서 1600이 넘었다는 말은 이번 연말정산할 때 1600만 원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20년도 당해 연도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2021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1년도죠. 그렇죠. 21년도에 얼마를 했다? 2,400만 했잖아요. 요거 21년도입니다. 자, 2,400을 했고 2,400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제대상 금액은요.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얼마를 내가 연말정산할 수 있느냐. 그 금액을 일단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시죠. 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이죠. 자, 세액공제 60, 54, 그 다음에 1600 여기까지는 100% 다 공제를 받았다고 아까 가정을 했어요. 근데 자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400 중에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900이 그죠 2월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1900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걸 갖다가 알고 싶은 겁니다. 국가는. 그래서 순서 먼저 작성하실 때 순서 법정 지정 그 다음에 가는데 법정 중에서 법정 그 다음에 지정은 종교단체 아닌 거 그 다음에 종교단체 그리고 2월 낸 거 먼저 이렇게 순서를 쭉 지켜서 적으면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요. 자동적으로 순서가 자기가 알아서 쫙 지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죠. 순서를. 그죠? 그리고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공제받으면 그 차액은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거. 그죠? 넘어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해 그러니까 2022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제 한번 서식을 볼게요. 그러니까 2023년도 2월 달에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요 기부금 조정명세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면요. 요겁니다. 자, 그렇죠. 2021년도에 이제 이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2,400만 원을 갖다가 기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2021년도 연말정산 할 때 500만 원 그죠? 공제를 받았고 나머지가 1,900이 이제 다음 해 연말정산 할 때는 여기 찍히는 거죠. 1,900이. 그죠? 공제 대상 금액에 1,900이 찍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가지고 이게 또 공제를 받으면은 여기 찍히는 거고 또 이게 남았다. 그래도 공제를 다 못 받으면 또 여기 찍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필요경비 세액공제 있잖아요. 이건 제가 1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사업소득이 있고 또 근로소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업소득 할 때
필요 경비, 즉 비용이라 이 말입니다. 비용으로 이 금액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용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비용으로 집어넣은 금액을 여기다 적고 이 비용으로 넣은 금액을 이제 요 전체 금액에서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둘 중 보통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어쨌든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는 거고요. 자, 요거는요, 소멸 금액인데요.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서 소멸 금액은 뭐냐면요. 소멸 금액은 이게 2월 공제가 10년 동안 된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어도 이걸 다 공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게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10년이라는 그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때 여기 찍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에 한 번은 공제를 받겠죠. 그래서 소멸 금액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1900이 이제 또 연발정산 해보니까 이것도 공제를 100% 못 받았다. 그럼 또 여기 찍히는 거죠. 2월 금액에. 그럼 이게 또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부금액에서 넘어온 거는요. 2월 된 거 요 금액은 2021년도에 총액을 적어야 돼요. 1900 남은 거 적으면 안 되고 2021년도에 종교단체에 기부금 기부한 게 2,400이었잖아요. 그 총액을 적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다음에 또 넘어가더라도 또 총액이 찍히는 거죠. 그리고 500 플러스 또 이때도 한 500 받았다. 그럼 1000이 찍히고 그럼 1400이 여기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자리에는 총액이 찍힌다는 거. 그리고 공제된 금액은 전년까지 아닙니까? 누적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실제로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때 1900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부금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는 우리가 회계사무소에서는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버튼을 착 누르면은 자동으로 쫙 찍히고, 2월 되는 금액, 그런 거는 이제 수동으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 이걸 정말 내가 수동으로 그죠 서식 출력해가지고 거기에 손으로 적어서 작성하겠다. 이럴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작성하는데 조금 수월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